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현금 2억 원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SCHD라는 ETF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야, 2억이면은 그 돈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월세 80만 원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견들이 보이는 이유가 제가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배당금이 분기에 세후 1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달로 치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50만 원 받는 것보다 8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냐?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생각을 공유해주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20대 초반부터 소액이나마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부동산 쪽으로 별로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부동산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도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실제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CHD는 미국에서도 제일 돈을 잘 버는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금을 잘 주면서도 동시에 꾸준히 배당 성장을 이뤄나가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배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매년 최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방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배당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월세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의 월세 수익이, 그리고 월세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동네가 뜬다, 호재가 좋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월세 80을 받을 수 있더라도 저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월세금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SCHD와 같은 배당금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CHD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연평균 약 12%의 배당 성장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7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제가 받는 배당금이 약 2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 월세가, 그것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월세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격차는 2035년, 2040년 그 이후로 넘어갈수록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실의 위험이 있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동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인기가 없는 곳을 골랐다 그러면 공실이 날 수도 있고 월세가 빵꾸 나는 경우도 있겠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손절하고 다시 다른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주식보다는 출혈이 아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복비와 같은 수수료도 나가게 될 거고 나라에 내는 세금도 크게 될 텐데,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마 인기가 없는 곳이라면 아예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손절이 안 돼가지고 돈이 묶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줄 수요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만약에 내가 꼭 부동산을 사야 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서울 아파트를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어차피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부동산이 짱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SCHD의 가격도 우상향합니다. 제가 이러한 로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전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흥미가 그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세를 껴서 집을 사는, 즉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레버리지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도 나도 쉽게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인식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버리지라고 함은 이제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내가 가진 돈보다 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더 큰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인데, 이거를 미국 주식으로 치면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소액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 고액의 돈을 쉽게 그냥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내가 가진 돈으로 그 투자 상품을 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 전세금도 끼고 대출도 껴가지고 이렇게 더 큰 금액의 투자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공격적인 투자인 거죠. 심지어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배당금을 받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서 아파트를 사면, 다시 말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 돈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시나리오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투자 상품이든지 간에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정이 되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전세라는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받쳐줘야 되죠. 그 매수세가 실거주자의 수요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매수하는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게 되죠. 근데 그게 뭐랄까, 정권이 바뀔수록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기득권들의 입맛에 따라서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이러한 정책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과연 집을 산다는 게 안전한 투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은 사실 제가 관심도 별로 없고 주식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들에 비하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냥 가감없이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추후 영상 제작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